여러분 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있어요? 저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. 최근에 저는 결혼식에 2번 다녀왔어요. 그리고 수업에서 한국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. 한국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? 오늘은 경조사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경조사 뜻은 좋은 일, 축하하는 일과 불행한 일, 슬픈 일을 말해요. 대표적으로 좋은 일에는 결혼식이 있고 슬픈 일에는 장례식이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한국 친구의 결혼식에 가보셨나요? 한국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갈 때 깔끔하고 너무 튀지 않는 복장이면 돼요. 그리고 너무 화려한 옷이나 노출이 많은 옷은 피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너무 크고 화려한 액세서리는 안 하는 게 좋고 깔끔한 단화나 구두를 신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축의금이란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해요. 축의금은 보통 5만 원, 7만 원 같이 홀수로 내거나 10만 원, 20만 원처럼 0으로 떨어지는 금액을 내는 게 좋아요. 한국에서 9는 불완전한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9만 원은 내지 않아요.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그냥 직장 동료인지 친한 친구인지에 따라 축의금을 다르게 낼 수 있어요. 그리고 축의금은 꼭 봉투에 넣어서 줘야 해요. 봉투 앞부분에는 축하하는 말을 쓰고 뒤에는 이름과 소속이나 관계 같은 것을 쓰면 돼요. 결혼식장에 가면 가족들이나 결혼식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계세요. 거기에서 축의금 봉투를 전달할 수 있어요. 개인적으로 편지나 선물을 준비했다면 여기에서 전달해 줄 수 있어요. 보통 한국에서는 결혼식 전에 신부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결혼식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축의금도 내고 신랑 신부에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는 게 좋아요. 사진을 찍으면서 신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보통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신랑 신부가 정말 바쁘기 때문에 오래 이야기하는 건 민폐일 수도 있어요. 결혼식이 시작하면 너무 시끄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보며 축하해주는 건 당연하겠죠. 보통 결혼식은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최근에 저는 야외 결혼식에 갔었는데 1시간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결혼식은 다른 결혼식과 다르게 좀 특별했었어요. 제 생각에 보통 결혼식은 25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보통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. 결혼식장에 있는 뷔페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밥을 먹고 싶으면 축의금을 낼 때 받은 식권으로 가서 먹어도 되고, 안 먹고 싶으면 집에 가면 돼요. 결혼식 후에 신랑과 신부는 오신 분들에게 다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니까 바빠서 길게 대화할 수 없더라고요. 이렇게 결혼식 예절을 이야기해 봤는데, 다음은 장례식 예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? 사실 결혼식에는 바쁘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장례식은 바빠도 시간을 내서 꼭 참석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. 장례식에 갈 때 복장은 어두운 옷이나 검은색 옷이 기본이에요. 보통 정장을 많이 입고 정장이 없으면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는 게 좋아요. 날씨가 추워서 외투를 입거나 모자를 썼을 땐 미리 벗고 입장해야 해요. 외투나 모자는 미리 벗어서 손에 들고 들어가면 돼요. 정말 급하게 가도 양말은 꼭 신는 게 좋아요. 양말도 너무 밝거나 캐릭터 양말은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두운 양말을 신는 게 좋아요. 너무 급하게 가서 양말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근처 가게나 편의점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장례식에 가서는 방해가 되지 않게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 놓아야 해요.
장례식에 도착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 때는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해요. 장례식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절을 한다면 2번 하면 돼요. 이렇게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에게 절을 2번 하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할 때는 절대 2번 하면 안 돼요. 절을 한 후에는 옆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1번 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면 돼요. 이때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는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조의금을 내야 해요. 장례식에서 내는 돈을 부의금 또는 조의금이라고 해요. 조의금은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이에요. 조의금도 5만 원 또는 7만 원과 같이 홀수로 내거나 10만 원 단위로 내면 돼요. 결혼식과 같이 장례식에서도 9만 원은 내면 안 돼요. 장례식에서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거나 건배를 하면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너무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식사가 끝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. 사실 저도 장례식에는 많이 가보지 않아서 예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례식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한국 경조사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어땠어요? 나라마다 경조사 예절이 다르겠죠?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예절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.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.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. 안녕히 가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있어요? 저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. 최근에 저는 결혼식에 2번 다녀왔어요. 그리고 수업에서 한국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. 한국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? 오늘은 경조사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경조사 뜻은 좋은 일, 축하하는 일과 불행한 일, 슬픈 일을 말해요. 대표적으로 좋은 일에는 결혼식이 있고 슬픈 일에는 장례식이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한국 친구의 결혼식에 가보셨나요? 한국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갈 때 깔끔하고 너무 튀지 않는 복장이면 돼요. 그리고 너무 화려한 옷이나 노출이 많은 옷은 피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너무 크고 화려한 액세서리는 안 하는 게 좋고 깔끔한 단화나 구두를 신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축의금이란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해요. 축의금은 보통 5만 원, 7만 원 같이 홀수로 내거나 10만 원, 20만 원처럼 0으로 떨어지는 금액을 내는 게 좋아요. 한국에서 9는 불완전한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9만 원은 내지 않아요.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그냥 직장 동료인지 친한 친구인지에 따라 축의금을 다르게 낼 수 있어요. 그리고 축의금은 꼭 봉투에 넣어서 줘야 해요. 봉투 앞부분에는 축하하는 말을 쓰고 뒤에는 이름과 소속이나 관계 같은 것을 쓰면 돼요. 결혼식장에 가면 가족들이나 결혼식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계세요. 거기에서 축의금 봉투를 전달할 수 있어요. 개인적으로 편지나 선물을 준비했다면 여기에서 전달해 줄 수 있어요. 보통 한국에서는 결혼식 전에 신부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결혼식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축의금도 내고 신랑 신부에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는 게 좋아요. 사진을 찍으면서 신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보통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신랑 신부가 정말 바쁘기 때문에 오래 이야기하는 건 민폐일 수도 있어요. 결혼식이 시작하면 너무 시끄럽게 이야기하지 않고
집중해서 보며 축하해주는 건 당연하겠죠. 보통 결혼식은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최근에 저는 야외 결혼식에 갔었는데 1시간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결혼식은 다른 결혼식과 다르게 좀 특별했었어요. 제 생각에 보통 결혼식은 25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보통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. 결혼식장에 있는 뷔페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밥을 먹고 싶으면 축의금을 낼 때 받은 식권으로 가서 먹어도 되고, 안 먹고 싶으면 집에 가면 돼요. 결혼식 후에 신랑과 신부는 오신 분들에게 다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니까 바빠서 길게 대화할 수 없더라고요. 이렇게 결혼식 예절을 이야기해 봤는데, 다음은 장례식 예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? 사실 결혼식에는 바쁘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, 장례식은 바빠도 시간을 내서 꼭 참석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. 장례식에 갈 때 복장은 어두운 옷이나 검은색 옷이 기본이에요. 보통 정장을 많이 입고, 정장이 없으면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는 게 좋아요. 날씨가 추워서 외투를 입거나 모자를 썼을 땐 미리 벗고 입장해야 해요. 외투나 모자는 미리 벗어서 손에 들고 들어가면 돼요. 정말 급하게 가도 양말은 꼭 신는 게 좋아요. 양말도 너무 밝거나 캐릭터 양말은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두운 양말을 신는 게 좋아요. 너무 급하게 가서 양말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근처 가게나 편의점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장례식에 가서는 방해가 되지 않게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 놓아야 해요. 장례식에 도착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 때는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해요. 장례식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절을 한다면 2번 하면 돼요. 이렇게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에게 절을 2번 하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할 때는 절대 2번 하면 안 돼요. 절을 한 후에는 옆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1번 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면 돼요. 이때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는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조의금을 내야 해요. 장례식에서 내는 돈을 부의금 또는 조의금이라고 해요. 조의금은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이에요. 조의금도 5만 원 또는 7만 원과 같이 홀수로 내거나 10만 원 단위로 내면 돼요. 결혼식과 같이 장례식에서도 9만 원은 내면 안 돼요. 장례식에서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거나 건배를 하면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너무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식사가 끝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. 사실 저도 장례식에는 많이 가보지 않아서 예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례식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한국 경조사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어땠어요? 나라마다 경조사 예절이 다르겠죠?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예절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.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.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. 안녕히 가세요.